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에서는 숙제를 어떻게 하면 되는지와 셔틀버스에 대한 안내사항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클래스 홈워크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책 숙제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부스터 워크북이라는 책을 받아볼 텐데요. 우리 V1이라는 워크북이랑 A2라는 워크북을 받게 될 거예요. 이 워크북을 통해서 영어 단어 스펠링 3번씩 따라 쓰는 숙제를 하게 됩니다. 왼쪽 페이지 여러분 영어 단어 보이나요? 왼쪽 페이지에 있는 영어 단어를 다 쓰는 것이 아니라 굵은 글씨로 되어 있는 볼드체로 되어 있는 영어 단어 스펠링을 3번씩 따라 쓰는 게 숙제입니다. 빈칸은 5칸이 있기 때문에 5칸을 다 쓰면 제일 좋고요. 못해도 최소한 3번은 써와야지만 숙제를 한글로 인정되기 때문에 스펠링 3번씩은 꼭 따라 써와야 합니다. 단어를 쓰면서 우리 그 주에 단어 시험도 같이 진행되기 때문에 5번씩 쓰는 게 더 좋겠죠. 영어 단어를 쓰면서 단어 시험도 준비합니다. 우리 영어 단어 시험은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지난주 레슨을 복습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우리 문항수는 12문제에서 20문제 정도 레벨에 따라 다르고요. 이렇게 단어 시험을 보게 될 텐데요. 우리 시험 유형은 스펠링을 쓰는 시험을 보는 건 아니고 한글이랑 영어를 매칭하는 시험으로 진행됩니다. 또한 영어 문장 빈칸 채우기, 단어 시험도 진행되게 됩니다. 우리 책을 보면은 문제수는 훨씬 많은데 왜 12문제밖에 안 보나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우리 한 25문제 중에서 랜덤으로 한 12문제 정도 진행된다는 점. 우리 단어 시험은 지난주를 렉슨을 복습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준다고 했죠. 그래서 이때 학습 주차랑 시험 범위를 한번 같이 볼게요. 우리 이번 학기에는 A2 V1이라는 모듈의 수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위크 1에는 우리가 그 전주에 학원을 오지 않았기 때문에 시험이 없어요. 그리고 단어 쓰기 숙제도 없습니다. 그래서 단어 쓰기 숙제랑 시험은 위크 2부터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위크 2에는 위크 1에서 배웠던 레슨 1 숙제를 해오면 됩니다. 쉽게 생각하면 그 주에서 마이너스 1을 하면 돼요. 그러면 우리 5주차가 되었어요. 그러면 몇 주, 레슨 몇을 숙제해와야 할까요? 그렇죠. 마이너스 1을 하면 4겠죠. 위크 4 숙제를 해오면 됩니다. V1도 마찬가지예요. V1도 첫째 주에는 시험이 없고 단어 쓰기 숙제도 없고 위크 2부터 레슨 1의 숙제를 해오면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월요일, 수요일 이렇게 학원을 온다면 월요일에는 A2라는 모듈의 수업을 배울 거고요. 수요일에는 V1이라는 수업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월요일에는 A2 숙제를 해오면 되고 수요일에는 V1 숙제랑 단어 쓰기 준비를 해오면 되겠죠. 이렇게 워크북 책 숙제는 이런 식으로 진행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번 학기는 A2 V1이라는 모듈의 수업을 진행한다고 했죠. 우리 V1 이 숙제는 책을 미리 읽어와야 하는 책 예습 과제가 있는데요. 원서를 읽어와야 합니다. 우리 학기마다 아마 2권의 원서책을 읽을 텐데요. 수업을 진행을 하려면 미리 책을 읽어와야겠죠. 책을 어디를 읽어와야 하나요? 라고 궁금을 할 텐데요. 우리 워크북 앞 페이지를 확인을 하면 V1 워크북 앞에 진도표가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진도표를 잘 확인을 하고 홈워크 부분을 잘 확인을 해서 미리미리 책을 읽어와야 합니다. 책을 읽다가 모르는 부분은 있으면 형광펜으로 하이라이트 표시를 하면서 단어를
찾아가면서 책을 읽는 것도 좋습니다. 우리 이 원서를 읽은 뒤에 우리 온라인 학습 아이러닝의 리딩 내비게이터 학습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우리 이번에 아이러닝 어떻게 하는지 궁금할 텐데요. 우리 청담 어학원은 숙제를 온라인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 온라인 숙제를 아이러닝이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우리 아이러닝 온라인 숙제는 PC나 노트북으로 할 수가 있고요. 또한 태블릿으로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핸드폰으로는 진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꼭 PC나 태블릿으로 숙제를 진행해야 합니다. 만약에 내가 노트북, PC로 숙제를 진행을 한다면 크롬 브라우저에 들어가서 크레버스 러닝 포털을 검색을 합니다. 그 다음에 나는 태블릿으로 숙제를 할 거예요 라고 하면 앱 설치하는 데 들어가서 청담 아이가르텐을 검색을 합니다. 검색을 해서 청담 아이가르텐 앱을 설치를 합니다. 설치를 한 다음에 우리 로그인을 진행해야겠죠. 우리 로그인 아이디는 무엇이냐? 입학 시험 당시 가입한 아이디가 로그인 아이디입니다. 추가로 가입하지 않고 입학 시험 우리 청담 어학원 홈페이지에 가입한 아이디로 이 아이러닝 숙제를 진행하면 됩니다. 만약에 아이러닝 이 아이디가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 학원으로 연락 주시면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로그인을 진행을 하게 되면 이러한 페이지를 확인하게 되는데요. 우리 C 러닝이라고 보이나요? 우리 청담 어학원은 태블릿으로 수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이북을 통해서 수업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 이북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라고 궁금해 할 텐데요. 이 C 러닝에 들어가면 이북 수업 교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옆에 아이러닝 온라인 학습 아마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접속하게 될 아이러닝 온라인 학습입니다. 숙제를 하기 위해선 이 아이러닝 들어가서 숙제를 하면 되고요. 또 그 옆에는 이 라이브러리라고 있는데요. 우리 원서를 읽을 수 있는 곳입니다. 이 안에는 재미있고 다양한 원서책들이 많이 제공되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책도 읽고 문제도 풀어볼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이 라이브러리를 적극적으로 잘 활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우리 아이러닝 온라인 학습을 하기에 앞서서 우리 우측 상단 물음표, 파란색 물음표 불풍선 표시 보이나요? 이거를 눌러서 먼저 아이러닝 가이드를 확인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 파란 색깔 물풍선을 누르게 되면 맨 위에 Materials라고 확인이 되는데요. 이 Materials를 누르게 되면 우리가 아이러닝 숙제를 어떻게 하면 되는지 가이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유저 가이드 있죠? 봐서 내가 만약에 부연 숙제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 에이토 숙제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 라고 하면 이 아이러닝 가이드에 들어가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나는 디오픈 T 수업을 들어요. 막 문법, 독해, 어휘를 듣는 친구들은 이 P러닝 가이드를 확인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 라이브러리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면 밑에 청답 이 라이브러리 들어가서 가이드에 들어가서 어떻게 사용하는지 사용법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 아이러닝에 들어가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확인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 숙제는 12주차 숙제까지 발생하게 되고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우리가 첫 번째 주부터 12주차까지 내가 얼마나 숙제를 완료했는지를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밑에는 우리 뒷수비크라고 해서 이번 주에 해야 할 숙제 중에서 여러분들이 몇 퍼센트를 완료했는지 이번 주 학습 완료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숙제 중에서 셀프 리뷰전을 해야 되는 숙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 셀프 리뷰전 학습 개수 및 완료를 내가 몇 개를 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오른쪽에는 스킬 테스트라고 해서 우리가
11주차의 정기평가고사를 보게 되는데요. 정기평가를 보기 전에 정기평가고사를 대비하는 유료 모의고사를 응시할 수 있습니다. 비용은 24,000원 정도 발생하고요. 이거는 선택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원하지 않으면 나중에 환불이나 취소도 다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 밑에는 마이 보캡이라고 있는데요. 아까 우리 워크북에서 확인했던 단어들 기억나나요? 나 그 단어를 확인하고 싶은데 지금 책이 내 옆에 없네. 그러면 이 아이러닝 마이 보캡에 들어가서 워크북 단어 리스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숙제는 이렇게 V1, A2 프로그램을 선택해서 어떤 과제가 이번 주에 발생했는지 과제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 우리 과제 중에는 오가닉 러닝이라고 해서 미리 예습을 해와야 하는 아이러닝 숙제가 있는데요. 우리가 또 아이러닝 아이콘도 한번 알아보고 갈게요. 우리 아이러닝 아이콘은 보통 아이러닝은 3주 동안 학습을 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그래서 연필 표시로 되어 있는 숙제는 그 주에 해야 되는 숙제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연필 표시 밑에 D-6이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숙제를 6일 안에 끝마쳐야 된다는 이야기고요. 우리 숙제 중에는 바로 평가가 나오는 숙제도 있지만 강사의 평가가 필요한 숙제도 있는데요. 강사가 평가 중이다라는 이모티콘은 이렇게 점점점이라는 표시로 지금 진행 중입니다라고 뜹니다. 이 평가가 끝나게 되면은 오른쪽에 종 모양 보이나요? 아이콘? 평가가 도착을 하면 종 모양으로 변하게 되는데요. 이 종 모양을 여러분들이 눌러서 숙제를 어떻게 했는지, 피드백은 어떻게 왔는지 꼭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셀프 리뷰전 여러분들이 그 피드백을 확인을 하고 새로 글을 고쳐서 수정을 해서 다시 내야 되는 이런 셀프 리뷰전 라이팅 숙제들은 SR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SR이라고 되어 있는 숙제는 들어가서 꼭 수정을 해서 제출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셀프 리뷰전을 완료한 숙제는 위에 캐릭터가 있고요. 점수부, A뿔, 체크 표시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런 강사 평가가 진행되는 숙제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숙제를 끝내면 자동으로 평가가 되는 숙제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학습을 마치면 A뿔이라는 점수와 체크 표시로 바뀌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완료했다라는 뜻으로 체크 표시의 아이콘으로 바뀌게 됩니다. 또 우리가 공통적으로 알아야 할 거는요. 만약에 학기가 끝나서 숙제를 더 이상 할 수 없고 제출을 불가하게 되면은 시계 표시로 아이콘이 바뀌게 되고요. 우리 숙제 중에는 매주 발생하는 숙제도 있고, 막 2, 3주에 한 번 발생하는 숙제도 있고, 격주로 발생하는 숙제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주차의 숙제를 확인을 해서 연필 표시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하고, 연필 표시가 있다면 그 숙제를 하고요. 연필 표시가 없이 점으로 되어 있다. 그러면 그 주에는 그 숙제가 없는 거기 때문에 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 아이러닝 예습 과제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우리 보통 아이러닝 숙제는 월요일에 오픈을 해서 일요일 자정까지 끝내면 되는 숙제예요. 그러니까 일주일 안에만 숙제를 끝내면 되는데요. 예습 과제는 그 수업이 있기 전까지 꼭 그 숙제를 해서 학원을 등원을 해야 하는 숙제입니다. 그래서 이 예습 과제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야 해요. 수업 전에 아이러닝을 통해서 우리 소설의 구조와 줄거리를 이해하고 주요 내용을 파악해서 리딩을 강화하는 숙제입니다. 그래서 예습 과제이기 때문에 이 숙제는 수업 오기 일주일 전 월요일에 과제가 오픈이 됩니다. 이 숙제는 원서를 읽은 뒤에 학습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우리 V1에 있는 리딩 내비게이터라는 숙제인데요. 우리 이 숙제는 V1은 소설 수업이거든요.
이처럼 수업에서 배우는 소설의 구조와 줄거리를 내가 이해를 하고 어떤 내용인지 내용을 파악하는 리딩 강화 학습입니다. 주차별 학습 진도에 맞춰서 제공되는 학습이고요. 원활한 수업을 위해 우리는 꼭 수업 전 예습으로 진행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우리 첫 번째 줌 아웃 단계인데요. 스토리 속에 등장 인물의 관계도와 세팅을 확인하는 단계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 캐릭터의 인물 관계도를 확인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세팅을 확인을 하는 거죠. 다음에는 스토리의 흐름에 맞춰서 빈칸을 채우면서 줄거리를 정리하는 단계인데요. 여러분들이 딱 줌아웃을 보면은 빈칸이 있을 거예요. 이 빈칸을 answer bank를 찾아서 드래그 앤 드롭을 하면서 빈칸을 채워 나갑니다. 모든 빈칸을 채운 뒤에 체크를 선택을 하면 정답인지 오답인지 확인을 할 수 있어요. 최대 두 번의 기회가 제공이 되고요. 최초 정답, 오답 체크하고 오답은 원래 자리로 복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답인지 아닌지 여러분들이 꼭 확인을 하세요. 그 다음 단계는 스토리의 줄거리를 구조도로 확인하는 단계인데요. 이 구조도를 통해서 줄거리 및 스토리의 줄거리를 확인을 하고 구조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 다음은 줌인 단계인데요. 질문이 나와요. 그 질문에 답을 하면서 스토리의 이해도를 확인하는 단계예요. 첫 번째로 참고 페이지를 확인을 하고요. 다음에 질문을 읽고 답변을 선택을 합니다. 내가 선택한 답변이 정답인지 정답, 오답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4개의 객관식 질문에 모두 답을 확인한 후에 Submit 버튼을 눌러서 제출을 합니다. 다음, 또 우리 예습해와야 되는 과제가 한 가지 더 있는데요. 이 숙제도 역시나 V1에 있습니다. 스토리 라이팅이라는 숙제인데요. 우리 이 스토리 라이팅 숙제는 before class, 수업 전에 아이러닝을 통해서 라이팅할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브레인스토밍을 하게 됩니다. 이 숙제 또한 수업 일주일 전 월요일에 과제가 오픈이 되고요. 이 숙제도 원서를 읽은 뒤에 학습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이 숙제는 집에서 학원 오기 전에 진행하는 숙제랑 수업 중에 또 진행을 합니다. 선생님이랑 같이 또 진행을 하고 집에 와서 내가 마무리를 하고 제출을 해야지만 끝나는 숙제입니다. 내가 학원을 등원하기 전에 해와야 하는 단계는 이미지네이션이랑 빌드업이라는 숙제까지만 해오면 되는데요. 그 뒤에는 수업 시간에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거 스토리 라이팅이라는 숙제는 상상과 시각화를 통해서 스토리 라이팅의 기반을 마련하는 학습입니다. 이 아이러닝과 교실 수업이 유기적으로 결합이 되어서 라이팅 실력을 강화할 수 있어요. 아래 순서에 맞춰서 학습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at home이 있고 in class가 있고 그 다음에 at home이 있죠. 이 숙제는 5단계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먼저 내가 집에서 해야 하는 예습 단계인데요. imagination이라고 해서 이번 주차에 읽은 스토리의 주제를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나만의 스토리를 상상하는 단계입니다. 우리 첫 번째 스토리 맵에 들어가서 이번 주차의 키 스냅샷을 확인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번 주 스토리 확인 및 나만의 스토리를 구상합니다. 이번 주차 스토리 관련 답변을 확인을 하고 나의 스토리 구상을 위한 답변을 선택을 합니다. 또 다음은 빌드업 단계인데요. 이 이미지네이션을 끝나면 빌드업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 빌드업 단계에서는 나만의 스토리 속 캐릭터와 세팅의 특징을 상상하고 시각화하는 단계입니다. 첫 번째, 내 캐릭터의 피처를 선택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미지를 업로드 및 드로잉. 내가 원하는 이미지가 없으면 여러분들이 그림으로 그릴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엔 캐릭터 이름이 뭔지 밑에 이름을 작성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세팅 단계를 가면은 또 세팅에 픽처를 선택을 하고요. 또 이미지를 업로드하거나 없다면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그 다음엔 세팅명이 어떻게 되는지 또 명칭을 작성을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여러분들이 학원 오기 전에, 부연 수업을 하기 전에 꼭 해와야 하는 예습 단계 과정이고요. 여기까지 숙제를 하고 여러분들이 학원을 등원하게 되면은 이번에는 아이러닝 듀링 클래스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미리 설정한 캐릭터와 세팅을 바탕으로 스토리를 작성하는 과정인데요. 교실 수업에서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서 스토리 라이팅의 결과물로 확장하는 단계입니다. 우리 빌드업 단계에서 설정한 캐릭터와 세팅을 토대로 스토리를 작성하는 단계입니다. 교실 수업에서 선생님의 코칭을 받으며 스토리를 작성하는데요. 그러니까 교실 수업 전에 여러분들이 빌드업 단계까지 해오면 바로 이 아이디에이션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 선생님이랑 수업 시간을 진행을 한 다음에 집으로 돌아와서 우리는 애프터 클래스를 해야 합니다. 수업 시간 동안에 작성한 내용은 아이러닝 학습으로 전송이 되어서 집에서 마무리를 한 후 제출하는 단계입니다. 이게 이 네 번째 크리에이션 단계입니다. 이 크리에이션 단계는 나만의 스토리를 주책을 통해서 다듬고 이미지를 추가해서 완성도를 높이는 단계인데요. 학습 방법은 첫 번째로 스토리의 제목과 이미지를 추가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아이디에이션에서 작성한 내용을 토대로 글을 다듬고 붉은색으로 밑줄 표시된 주책을 선택해서 표현을 점검합니다. 그리고 프리뷰를 통해서 내 글을 통글로 확인을 하고 빠진 부분이 없는지 셀프 체크 진행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서밋을 눌러서 선생님의 평가를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밑에 보면은 여러분들이 입력한 단어 수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필수 단어 수가 부족하거나 초과를 하면 제출을 할 수 없으니까요. 단어 수를 꼭 확인한 다음에 이 프리뷰를 꼭 확인을 하고 셀프 체크를 진행을 하고 학습 결과물을 제출하면 됩니다. 제출하게 되면은 평가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이 이밸루에이션 단계인데요. 제출한 글의 평가 결과와 피드백을 확인해서 자신의 글을 수정하는 단계입니다. 수정한 글은 또 한 번 AI 평가 시스템이 다시 한번 점검을 진행을 합니다. 제출한 학습의 결과를 확인을 하면 되는데요. 레터 그레이드 및 스코어를 확인합니다. 또 여러분 히스토리 버튼을 선택을 하면 지난 학습에서 받았던 점수와 학습 결과물을 확인 가능합니다. 우리 A4를 받으면 고퍼블릭으로 바로 이동도 가능하고요. 또 에스텍 아이콘을 선택해서 내 글의 보완점에 대한 피드백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피드백을 모두 확인하면 셀프 리뷰전 버튼이 활성화되고요. 버튼 선택 시 셀프 리뷰전 단계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 셀프 리뷰전 단계에서 S책 아이콘 S를 선택을 하면 퍼스트 드래프트에서 받은 피드백을 확인 가능합니다. 이 피드백을 참고해서 내 글을 최종 수정을 하게 되는데요. 제출하기 전에 프리뷰 버튼을 눌러서 피드백을 참고해서 잘 수정이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또 모든 확인이 끝나면 컨펌 버튼을 눌러서 최종 결과물을 제출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S책을 잘 반영을 해서 숙제를 했는지 AI가 다시 한번 점검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 점검이 끝난 다음에 AI 코멘트를 확인하고 셀프 리뷰전을 완료를 하면 고 퍼블릭 버튼이 생기게 됩니다.
이 고퍼블릭에 대해서 여러분들 궁금해 할 텐데요. 이거는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만든 학습 결과물을 편집을 해서 나만의 작품으로 만드는 단계인데요. 완성한 내용은 소셜 러닝에 공유가 가능합니다. 내가 숙제를 한 부분을 다른 친구들과 공유해서 보고 싶다면 이 고퍼블릭 단계를 누르게 되면 내 숙제를 다른 친구들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커버 페이지에서 선출물의 테마 선택하거나 녹음, 배경음악, 페이지 전환 효과 주기도 가능하고요. 선출물 페이지에 가서 내 프로필을 이미지를 업로드해서 나에 대해 소개도 하고 내가 제출한 영상에 썸네일도 제공할 수 있어요. 이러한 것도 프리뷰를 통해서 내가 미리 확인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다른 친구들과 숙제한 거를 공유하고 싶다면 이렇게 편집을 해서 공유해서 볼 수도 있다는 점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A2라는 모듈에서 숙제를 보면은 스킨 프랙티스 리딩, 리스닝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거는 문제를 푸는 숙제인데요. 문제를 풀게 되면은 마지막에 리포트 카드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문제는 맞췄고 틀렸는지 OX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틀린 문제는 세컨드 트라이라고 해서 다시 풀어볼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요. 그래서 X 옆에 세컨드 트라이 버튼 보이죠? 그래서 우리 submit을 한번 누르게 되면은 다시 한번 풀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지니까 submit 버튼을 누르기 전에 꼭 세컨드 트라이 버튼을 눌러서 틀린 문제들은 다시 한번 풀어볼 수 있도록 틀린 문제 다시 풀어서 맞추게 되면 세모 표시로 바뀌게 됩니다. 우리는 이 아이러니 숙제를 하게 되면 러닝 포인트라는 점수를 얻게 되는데요. 이 러닝 포인트 점수를 다시 풀어서 맞춘 세모로 된 점수는 또 플러스 반점 점수를 주니까요. 틀린 거에서 끝내지 말고 꼭 두 번 풀어서 다시 한번 풀어볼 수 있도록 합니다. 우리 디오픈이라고 TO 수업을 듣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요. 그 친구들은 아이러니 숙제도 진행을 하고요. V1 숙제 대신에 P러닝이라는 숙제를 아마 진행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 위에 P러닝 페이지 상단에서 P러닝을 선택을 해서 프로그램 과제 및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P러닝 숙제는 숙제 옆에 이렇게 플레이 버튼이 있는 숙제들이 있어요. 이거는 동영상 과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동영상을 꼭 시청을 해야 합니다. 또 밑에 수행평가 쓰기 앤 말하기 과제도 있는데요. 이거는 중등 수행평가를 대비하는 과제이고요. 또 글쓰기 말하기 연습도 하고 글쓰기를 제출을 하면 피드백을 확인도 하고요. 또 발표 영상을 녹화해서 제출하는 숙제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P러닝 숙제는 그 월요일 날 수업 숙제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내가 수요일 날에 ETO 수업을 듣는다. 그러면 수요일 수업이 끝난 다음에 이 P러닝이라는 숙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학원 오기 전까지 화요일까지 숙제를 마치면 되는 숙제입니다. 우리 이 아이러닝 온라인 과제는 한 번 제출하게 되면 초기화가 불가능합니다. 서밋 버튼을 누르기 전에 내가 숙제는 잘 했는지 꼭 확인을 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잘 확인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숙제를 하다가 기술적인 오류가 발생을 한다면 우리 고객센터 1670-9407로 전화하면 도움을 줄 거예요. 꼭 1670-9407로 전화해서 지원을 요청하면 됩니다.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셔틀버스 이용 시 주의사항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우리 신입생은 해당 지역 기사님께 직접 전화하셔서 승하차 지점 및 시간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우리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기사님께 어머님 번호를 드리지 않습니다. 또한 버스를 놓쳤더라도 기사님이 따로 전화를 드리지 않습니다. 은행 중 안전을 위해서 따로 전화를 드리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오늘 결석을 한다던가 아니면 등원 셔틀을 이용을 하지 않을 때는
먼저 기사님과 소통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셔틀은 탑승 5분 전에 미리 대기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수업은 55분에 종료가 되고요. 수업이 끝나면 바로 내려가서 1층에서 셔틀을 타야 합니다. 만약에 내가 타야 하는 셔틀이 몇 도 차인지 모른다면 데스크로 오면 몇 도 차를 이용하는지 알려줄 거예요. 그 다음에 1층에 내려가서 내가 어느 셔틀버스를 타야 되는지 헷갈린다라고 하면 셔틀버스 지도해주는 선생님께서 1층에서 있으시기 때문에 내려가서 만약에 뭐 3호차를 탄다 하면 3호차 어디서 타면 되나요? 라고 물어보면 같이 셔틀버스 어디서 타는지 안내를 도와주실 거예요. 이 부분 꼭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오리엔테이션은 여기까지 진행이 되고요. 만약에 추가로 궁금한 점 있으면 학원으로 연락 주시면 자세히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